보자. 등차 수열. 수열이 뭐야? 항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수열이라고 하죠. 물론 아무런 숫자들이 규칙 없이 나열되어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파악하기 힘들죠. 물론 자연수가 정의역이 자연수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가 수열이기 때문에 사실 숫자 나열이 좀 개똥 같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규칙성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뒤의 상황을 예측하고 파악하고 일반항을 찾고 이런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규칙은 필요하다. 되게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룬 거니까 뭐 엄밀하게 따지면 그냥 숫자 나열만 돼 있으면 수열이긴 해. 근데 규칙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1, 4, 1, 5, 9, 2, 8 이딴 거는 이제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규칙이 있다면 뭐 파이의 소수 뒷자리 수다 이런 거 정도는 되겠죠. 근데 그건 의미가 없다고. 우리가 규칙을 찾아서 102번째 값은 뭔데를 예상할 수가 없다고. 이게 약간 좋은 수열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1, 3, 5, 7, 9 이렇게 나와야 이거 홀수인 수열이고 공차가 2고 뭐 이래야 102번째 항은 얼마고 300번째 항은 얼마쯤 이런 게 예상이 되는 거지. 근데 3.14159 뭐 이거 외우는 거는 물론 대단하기도 하고 뭐 엄청나긴 하지만 102번째 값이 뭔데 했을 땐 외운 놈은 대답할 수 있지만 모르는 놈은 못하잖아요. 그런 건 이제 좋은 수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수열이라 하고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1항, 2항, 3항으로 표현하고 일반적인 항을 n번째 항 또는 JN항이라고 표현하고 이걸 일반항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수열의 나열에서 일반항을 구하여라 하는 건 굉장히 이지합니다. 예제 1번 빠르게 살펴보면 뭐 1번은 너무 쉽죠. 1, 3, 5, 7, 9 뭐 우리가 등차 수열을 배웠으니까 더 쉽기도 하지만 n번장은 2n-1입니다. 참고로 마이너스 1 그래야 1 넣었을 때 1 나오죠. 2n 더하기 1이 아니라는 점. 자, 2번은 규칙을 말로 하면 쉬운데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는 조금 고민될 수 있습니다. 9가 3개, 9가 4개, 9가 5개, 그 다음에 9를 하나.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항에 10배 한 다음에 9 더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긴 하죠. 점화식이잖아. 그러니까 다음 항은 그 전에 항이 10배 한 다음에 9를 더해서 만든다. 이거는 점화식에 가깝죠. 10an 더하기 9다. 점화식이잖아. 관계식은 알았지만 그걸 an을 만드는 건 또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항은 뭐냐? 그래 이렇게 쓰면 되긴 하지. 9를 n개 썼어요. n개. 여기 수식을 이렇게 쓰려면 이해는 되지만 이게 수학적으로 좋은 표현은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좀 깔끔하게 표현하면 왜 뭐가 있느냐? 그래서 10 빼기 1이라고 생각해서 10의 1승 빼기 1 10의 제곱 100에서 1을 뺀 거 10의 세제곱 10의 세제곱 빼기 1000 빼기 1 10의 세제곱 n번장 뭐다? 10의 n제곱에서 1을 뺀 것으로 표현하자.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건 이제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 거고 실제로 점화식을 만들면 다음 항은요 이전의 항에 10배 하고 9를 더한 겁니다. 그럼 이걸 정리하는 방법을 실제 나중에 또 배우죠. 그걸 이용해서 정리할 수도 있기야 하겠죠. 물론 지금은 가볍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등차 수열이죠. 차이가 일정한 수열. 함수, 수열은 곧 함수랬다. 함수 중에 제일 쉬운 함수가 1차 함수. 그래서 중1 때 배웠고요. 중2 때 2차 함수. 아니. 중3쯤 돼야 2차 함수 배우지 마. 하여튼 1차 배우면 2차 함수 배운다. 맞지? 실제로는 함수라는 개념이라는 건 중2 때 처음이죠. 하여튼 중2 때 1차 함수, 중3 때 2차 함수 배우잖아. 정비례 반비례는 뭐 중1 때 배우지만 그때는 뭐 AX까지만 배우고 AX 더하기 B는 없잖아. 자, 하여튼 등차 수열이 왜 첫 번째로 배우는 수열이냐. 이 새끼가 일반항이 1차식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배우는 거야. 수열 중에 그냥 뭐 나열하다 보니까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수열들 많긴 하지만 그런 수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1차 함수로 표현되는 식인 등차 수열을 제일 먼저 배우는. 그러니까 이 뭐야? 등차 수열은 뭐 공차가 어떻다 이런 거 다 중요하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아이디어가 1차 함수다 이 말이야. 수열을 만드는 아이디어는 첫 장에다가 공차를 일정하게 더하면 an이 된다 했는데 그게 아니야. 첫 장에다가 공차를 n-1 번 더하면 그게 일반항이다인데 그게 아니야. dn 더하기 a1 빼기 t다. 그냥 뭐야? 1차식이다 이 말이야. D와 A는 결정되어 있는 값입니다. 공차가 얼마, 첫 장이 얼마 결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변수는 N입니다.
n이 변하면 그것이 바로 일반항을 결정하는 거니까 이 함수는 1차 함수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아이디어다. 등차 수열이 가지는 성질이 뭐가 있죠? 등차 중앙의 성질이 있죠? B에서 A를 뺀 것과 C에서 B를 뺀 것은 같으므로 2B는 A 더하기 C, 즉 B는 A와 C의 평균이다. 중간의 값이 두 수의 합의 절반이 된다면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 된다. 바꿔서 등차 수열이면 저게 성립하고 저게 성립하면 등차 수열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뭐라고? 일반항을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수열의 목적은 뭐야? 몇 개 써져 있는 항을 보고 이게 규칙 이렇군. 다음 항은 이거겠군. 그래서 100번째, n번째 항은 저거겠군 하고 예측하는 게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 또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잘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2번. 공차가 오고요. 20번째 항이 100일에 아마나세상에 이게 뭐람? 그러니까 얘는 뭐다? 공차 5n이다. 뒤에 거 몰라 임마. 근데 20 넣으니까 뭐라 100일에 그럼 이겠지 뭐. 그러니까 1차 함수 풀듯이 풀어도 돼. 공차가 곧 기울기야. 공차가 곧 기울기야. 1차 항의 개수야. 그래서 공차 알면 앞에 항 알지? 뒤에 상수항만 찾으면 되다. 근데 이만 뭐 지난데? 20번째 항은 100일에 20,100일을 지나는 직선 돼야 되는 겁니다. 기울기가 오고 20,100일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도 된다고요. 물론 누가 그렇게 봅니까? 첫째 항 찾고 그냥 일반항 찾긴 하겠지만 됐지? 물론 이렇게 풀죠.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19번 잡니다. 따라서 첫째 항은 7이고요. 첫째 항이 7이었으니까 7에다가 넣어 5 n-1번 이렇게 해가지고 구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편리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조금 이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함수로 자꾸 접근하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까놓고 얘기해서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뭔 짓거리를 해도 다 쉬워요. 등차 수열의 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은 2차 함수거든. 등차 수열의 합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2차 함수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풀면은 조금 접근하기가 좋고 실제 수능에 2번 정도 고난도 유형으로 등차 수열을 낸다면 그냥은 안 내요. 그냥 조건처럼 내는 게 일반적인데 고난도를 낸다면 반드시 등차 수열 합에 관해서 물어보고 알고 있는 걸 계산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뭔가 조건들을 보고 야 등차 수열의 합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여기서 활용돼야 되는 게 등차 수열의 합은 2차 함수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수열을 함수처럼 생각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첫째 항이 7이고요. 공차가 -3이고요. A는 뭐예요? 마이너스 3n에다가 1 넣으면 7 나와야 되니까 10 더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찾으면 된다. 마이너스 3, n-1 더하기 7 해도 되지만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3n. 일반항은 뭐다? 첫째 항이 7 나오려면 어떻게? 뒤에 항이 10이어야 되겠다. 마이너스 41은 얼마인가? 이 마이너스 41을 내는 게 얼마고? 마이너스 45니까 n이 뭐야? 17. 17항일 때네요. 셋째 항이 마이너스 3. 아홉 번째 항이 27. 빠바밤. 이거 등차 수열의 합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긴 합니다. 이게 건너가면서. 근데 그런 짓거리를 왜 합니까? 그냥 바로 볼게요. 첫째 항 더하기 공차 2번은 마이너스 3. 첫째 항 더하기 공차 8번은 27. 자, 무슨 소리냐면 등차 수열은 결국에는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된 하나의 1차 연립방정식이다. 두 개의 조건만 주어지면 어쨌든 A와 D만 찾으면 어쨌든 결론이 나와요. 물론 또 무슨 방법이 있어? 3,-3과 9,27을 지난 직선을 찾아도 그게 바로 등차 수열이다. 뭘 해도 다 풀 수 있습니다. 공차 D라고 치고 그냥 뭐 DN 더하기 뭐 A 뭐 이렇게 잡아. 다 좋아요. 그냥 뭐 가장 일반적인 거 연립하는 거고. 둘이 빼면 6D가 뭐 연립방이 써서 하나 뭐 똑같죠. 6D는 30이다. 아, D가 5구나. 첫째 항은 마이너스 13이구나. 따라서 AN이 뭐야? 5N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3 되니까 18이구나. 따라서 25번째 항은요. 125에서 빼야 되니까 107.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어려운 거 전혀 없다, 그지? 뭐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문제는 없겠습니다.
애초에 내용 자체가 등차 수열이니까 벌써부터 어렵지는 않겠죠. 합 정도는 가져야 맞지. 뭔가 좀 얘기할 건덕지가 있고 재밌지. 이제 쌤들 이제 좀 생각을 해볼까. 첫째 1이고 공차는 양수인데 A2, A3, A4, A8까지는 자연수가 아니다. 이게 뭔 소리야? 첫 장 1에다가 D를 더하고 1에다가 2D를 더하고 A8까지였나요? 1에다가 7D를 더했는데 자연수가 아니라는 건 D, 2D, 7D가 정수 아님이야 라는 뜻이죠. 쟤들이 정수가 되면, 자연수가 되면 당연히 뭐가 돼? 1 더하기 정수니까 자연수가 돼버리겠죠?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런 거. 근데 A군은 자연수랬어요. A군은 1 플러스 8D니까 네가 자연수니까 8D는 정수이다. D는 0과 1 사이라고 했으니까 8D가 정수이려면 D의 값으로 가능한 것 8분의 1, 8분의 2, 8분의 3이면서 똔똔똔 8분의 7 정도까지 7개의 값이 있겠는데 이 중 누가 가능하냐를 봐야 되겠다. 야, 1D, 2D, 3D, 4D, 7D 했을 때 정수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2배 하거나 4배 했을 때 정수되면 곤란하잖아. 뭐야 이거? 너 약분되는 새끼 이거 위험하다 이거지. 4분의 1이 쉐끼가 4 곱해지면서 쉐끼 정수네 탈출 안 돼. 8분의 4는 2분의 2가 이미 탈출 안 된다고. 8분의 2, 4분의 3, 4 곱하면 또 3이잖아. 안 돼. 알겠지? 쟤들 빼고는 괜찮아요. 왜? 8분의 홀수기 때문에 뭐 1, 2, 3, 4 같은 거 곱해봤자 뭐 약분이 안 돼. 2 곱해봤자 약분은 되겠지만 뭐 4분의 7 분모 남겠죠. 따라서 가능한 D는 8분의 1, 8분의 3, 8분의 5, 8분의 7 이거 문제에서 더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좀 더해볼게요. 1, 3, 5, 7 다음 8분의 4 더하기 12, 16이죠. 아니면 뭐 8, 8 하든지 뭐 이렇게 2다 임마 이렇게 된 거지. 좋아요. 스파이시 좀 춥나? 에어컨을 또 시게 켜놨더니 춥나? 안 춥나? 좀 얘기해라잉. 걔안나? 대답이 없으면 걔하는 걸로 간주하고 넘어간다. 자, 아니면 X를 표시하시오. 뭐 손을 들어서 X를 표시하든지 말로 하기 부끄러우면 손가락이라도 들어줘. 춥다고 얘기를 해야 꺼주던지 하지. 얘기 안 하면 절대 안 꺼줘야지. 자, 마이너스 6가 물론 애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맞지. 입술이 파래지고 있으면 꺼줘야겠죠. 달달달달달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러면 꺼줘야지 뭐. 마이너스 6가 N개의 수를 넣어. 공차가 2분의 1인 등차. 야, 너무 쉬워. 네가 첫째 항이야. 네가 둘째 항이고 너는 N번째. No! N 플러스 1번째. 네가 B N 플러스 2번째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B1은 마이너스 6.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이네. BN 플러스 두 번째 항은 15네요. 근데 BN 플러스 두 번째 항은 B1에다가 N 플러스 한 번에 공차 D를 곱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마이너스 6이고요. M은 모르는데 공차를 알려줬어요. 2분의 1이 된대요. 뭐야? 너무 쉽잖아. 따라서 M 더하기 1은 21의 2배, 21, 2배, 42고 M의 값은 41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뭐 문제에서 공차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굉장히 이지해져 버렸죠. 예제어반 등차 중항을 활용하는 거죠. 세 숫자가 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등차 수열이니까 뭐야? 중간의 항은 양옆의 항의 절반에 가깝다. 또는 중간의 값의 2배가 양옆의 항과 같다. 4x 더하기 6은 7x다. 따라서 x는 2여야 하겠군요. 너무 쉽잖아요. F1, F2, F3으로 나는 나머지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일 때. 자, 쉽게 생각하면 F1이 뭐야?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1이 F(x-1로 나눈 나머지 F2는 X-2로 나눈 나머지 F3은 X+. 그래서 너희가 등차 수열했으니까 뭐야? 너의 2배가 나머지 합과 같다.
아니 생선님 살짝 멍청한 거 아니냐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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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다 계산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그 계산하면 되죠 뭐 힘든 거 아니잖아요. 멍청이 소리를 다 듣네. 자 10a 더하기 4 뭐야 이거 4 더하기 2b 4 더하기 2 날리면 a가 빵인데 이거 사실 되게 쉬운 얘기인데 등차 수열 되려면 직선이어야 돼요. 예? 아까 얘기했잖아. 등차 수열이 뭐다? 1차 함수. 1차 함수 뭐다? 직선. 2차 함수 위에 세 점이 등차 수열이 되는 경우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 왜냐? 2차 수열 위에 있는 어떤 점도 세 점이나 일직선상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야?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건 직선이어야 됨을 의미해요. fx가 등차 수열이다. fx가 1차 함수여야 된다. a가 처음부터 빵이었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아까 얘기했죠. 함수적인 접근. 1차 함수야 등차 수열이라며. 막말로 F3 뭐야? 첫 장, 둘 장, 세 장인데 이거 뭐야? A1, A2, A인데 야 FLF, F3이 등차 수열 되려고 하면 FN이 뭐야? 등차 수열 1차 함수여야 된다고. 1차 함수. fx가 1차 함수라니까? 그 a 값 같은 거 왜 계산하고 앉아서 그냥 0 쓰면 되는데. 그런 얘기였습니다. 선생님 되게 놀라운 접근이군요. 근데 그거 할 줄 알아요. 아니 몰라도 됩니다. 그냥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계산해서 풀어도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함수적인 접근을 할 수 있어야 고난도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된다 이거지. 뭐 어머니들한테도 한 번씩은 얘기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 이제 또 중3이니까 한번 또 잔소리 하듯이 이번에 이제 그 미래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도 설명할 날이 한 번 있을 거고 할 건데 심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재수하면 안 돼요. 재수해서 원래는 유리했어. 그러니까 외곽 지역으로 빠져서 약간 내신 잘 받고 일단 내신부터 잘 받아. 내신은 잘 받아야 돼. 바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능은 재수하면 돼. 근데 내신은 바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잘 칠 수 있는 한 최대한 잘 쳐야 돼. 한번 차례 놓치면 퇴학해서 다시 학교 입학하는 거 아닌 이상 바꿀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퇴학이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뭐 자가퇴학 저 이제 자퇴하겠습니다. 내년에 전 다시 입학하겠습니다. 이상하잖아. 무슨 내신 때문에 그 지랄까지 떨어. 그 지랄 떨었는데 또 2등 받아 뭐 할 1등 될 때까지 다시 하게 아닌 것 같아. 그지? 그런 방법이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자퇴했는데 내년에 다시 고등학교 간다. 가겠다면 받아는 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해서 대학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맞나?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좀 이제 주객 전도가 크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신 잘 받기 위해서 일단 수성구 빠지고 비수성구 가서 내신 그래도 좀 더 잘 받고 그 다음에 물론 빠지면 확실하게 빠져서 잘 받아야 됩니다. 대신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면학 분위기가 안 좋아요. 수성구가 최고입니다. 에? 근데 막상 다녀보니까 놀고 똑같은데 똑같지.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놀아. 거기 애들이 좀 더 많이 놀아. 여기 애들은 놀아도 공부해야 될 건 하고 해야 될 걸 못하면서 노는 놈도 있겠죠. 덜 하면서 노는 놈도 있어요. 그래도 놀아도 일탈이라고 해봤자 야자 째고 PC방 가고 그냥 담배 좀 피고 친구를 괴롭혀도 뭐 일정 수준 이상 그러진 않아. 여기 애들은 기본적으로 착해. 일탈해봤자 엄마한테 이씨 나갈 거야 하면서 가출이 나고 이게 다야. 그 정도 애들. 그런 거는 좀 이제 약한 애들. 그죠. 다른 지역 넘어가면 장난 아닌 애들 많아요. 불법 토토하는 놈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이 무슨 불법 토토를 하고 있니? 말이 되니? 그냥 무슨 어플 같은 거 깔아가지고 여자애들 난 그 얘기가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 북구에서 어떤 선생님이 이제 자기가 북구에 있을 때 이러는데 내가 아니야. 나는 북구에서 수업해 본 적이 없어서 이제 애가 한 7, 80만 원짜리 되는 신발을 딱 신고 왔다는 거야. 나는 그런 거 봐도 모릅니다. 우리 학원에도 120만 원짜리 신고 온 거 엄마 돈으로 샀다 이거야. 집에 부자니까 사면 되지 뭐 문제 있어? 야 근데 120만 원짜리 신발 사서 신고 자랑할 수 있잖아. 나 같아도 자랑하겠다. 야 누구 집에 이런 거 없지? 하면서 이제 전순이처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건데 아니 뭐 그쪽 지역 애들이 뭐 못 사는 건 아니지. 잘 사는 애도 있겠지. 근데 80만 원짜리 신발 딱 신고 왔는데 야 그거 어떻게 샀냐 하니까 지가 돈을 벌어서 샀대. 고등학생이 알바를 뛰어서 80만 원짜리 신발 샀다. 그럴 수 있어. 근데 알바를 뛰었다가 아닌 거였지. 문제는 돈을 어떤 식으로 벌었냐. 불법 토토도 원래 했고 원래 그런 건 했다 이거. 그 다음에 돈을 단기간에 벌려 뭘 했냐 이런 거 녹화돼도 되는지 모르겠다. 진짜 나 이거 듣고 진짜 너무 쇼킹했어요. 남자였는데 여자의 주민등록번호랑 그 아이디 회원가입을 시켜. 어플 같은 데다 데이트 어플 이런 거.
여자인 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지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여자인 애한테, 여학생한테 그 회원가입을 좀 시켜서 그 아이디를 받아와서 지가 작업을 하는 거지. 무슨 작업을 하는데 하니까 이런 거예요. 데이트 어플, 그 어플의 특성이었나 봐요. 그 남자들이 여자한테 말을 걸려면 이제 뭐 돈을 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여고생 신분으로서 지금 남자이지만 여고생인 척 하면서 글도 올리고 사진 같은 거는 인터넷에 그냥 도용해서 썼다 카대. 범죄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인사가 오거나 이렇게 카톡이 오면 그것도 입금이 된대 그만큼. 그래서 대화 좀 해주고 그냥 랜덤 채팅 하듯이 그렇게 하나 봐요. 뭐 이렇게 해서 막 보내고 해서 그렇게 용돈 벌듯이 벌었다. 여자애한테는 뭐 10,000원, 20,000원 주면서 회원 가입해달라 하고 그렇게 아이디 한 10개 돌리고 이질하랬다고 하더라. 미친놈들이야.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그 지랄까지 떨면서 산 게 뭐야? 신발딸. 물론 신발 너무 좋고 80만 원의 신발 가치 있겠지. 근데 그 지랄까지 떨면서 산 게 왜? 물론 그 지랄까지 떨어서 산 게 무슨 가치 있는 물건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난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담배 피는 건 예산일이고 분위기도 너무 안 좋고 애초에 애들 자체가 뭐 대학을 좀 더 잘 가보자는 으쌰으쌰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수성고 애들은 공부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대학은 가야지.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하면서 못하고 안 하고 놀긴 하는데 그거야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쪽 애들은 그런 느낌도 아니야. 안 해. 이거 100%인데 가면 애들이 분위기를 탑니다. 이거 학생인 이상 분위기를 안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잘 나가고 똑똑한 놈도 자기 수준에 안 맞는 학교를 갔으니까 결국 시험이 쉬워. 공부를 좀 했는데 시험을 너무 잘 쳐버린 거야.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지. 공부를 좀 덜 해도 이 정도 성적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우연찮게 되는 거야. 그게 또. 이것도 문제예요. 등급은 잘 나왔어. 그럼 결국 뭐가 망하냐? 수능이 망해. 물론 집단의 나름대로 인강도 보겠지만 인강 열심히 볼까? 인강이라는 특성상 완강하기가 쉽지 않다. 끝까지 다 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야. 근데 금방 진짜 끝까지 다 볼까? 학원 다닐까? 학원 다니겠지. 외곽 지역에 빠졌으니까 학원을 주말에 몰아다니고 수요일 날 위주로 다니고 이렇게 수토일 다니잖아. 누나 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그지? 그럼 100%야. 처음엔 하겠지, 열심히. 그럼 토요일, 일요일 날 학원을 4-5개씩 다니면서 숙제량이 어마어마하니까 주중에 대신 학교에서 좀 일찍 마치고 집에 온다. 야자를 한다든지 안 하는 게 맞다. 그런 분위기에서는 야자 안 하는 게 나아. 근데 집에 와서 공부를 처음엔 하겠지.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익숙해질 거고 어느 순간 월요일, 화요일 날 놀게 될 거야. 친구랑 놀든 혼자 놀든 뭐가 놀아요. 그래도 성적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당장 모의고사 성적 떨어지는 거 느낌 안 오니까. 주변 친구들 열심히 하는 거 느낌은 오지만 나는 뭐 내 주변 애들 열심히 안 하니까. 환경이란 건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월화 놀다가 수요일 숙제는 화요일 밤에 막 해. 그래서 수요일 날 가. 어쩌다 해. 그게 익숙해져 버리면 이제 목금 또 그지랄해. 토일 숙제를 목금에 몰아서 해. 목요일 또 나중엔 놀아요. 점점. 그러니까 할 때 하더라도 독서실에 앉아있는데 공부는 안 하고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겠지. 그렇게 금요일 밤을 새서 숙제를 합니다. 또 대단한 게 숙제는 열심히 했고 토요일 또 학원 또 다 가. 근데 가서 졸고 있겠죠. 이제 일요일 숙제를 또 토요일 밤에 몰아서 또 하겠죠. 어제도 밤새듯이 했는데 오늘 또 밤새고 있으면 죽어나겠죠. 그래서 일요일에 가서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이제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됐는데 새끼 쳐놀다 그래 됐잖아. 근데 지는 쳐놀아도 성적이 나오거든. 대학 잘 갈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최저 맞출 수 있을 것만 같거든. 목표한 대학이 의대였으면 그렇게 놀아서 최저 못 맞춰요. 최저가 아무리 정시보다 허벌이고 쉽다 해도 이게 진짜 쉬워? 1등급 3개 찍고 4개 찍어 오는 게 쉽다고. 안 쉽단 말이야. 놀면 안 돼. 놀려고 대학, 고등학교 편하게 등급 따려고 그거 갔다. 맞지만 유리하게 내신 등급 가져가려고 간 거지. 편하게 고등학교를 다니려고 그런 데 가는 게 말이 됩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아. 고생을 하셔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여기선 못 갈 대학을 거기 가선 갈 수 있다. 그런 게 어딨냐. 노력을 해야 갈 수 있지. 그래도 좀 더 유리해 보고자. 그런 얘기 했잖아. 2000등까지 의대 갈 수 있다면 2004등 또 의대에 가보려고 하는 게 노력인 거고 그러려고 전략을 세우는 거고 그러려고 내신의 유리함을 가져가려고 외곽으로 빠진 건데 가서 쳐놀면 뭐하냐. 근데 안 놀 수가 없어. 인간은 사회동물이니까. 친구가 놀지 않는데 다 쌩까? 너 저 같은 새끼랑 나중에 말도 안 걸 거임. 너 나 의사 되면 너 나랑 얘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음? 나는 공부해야 되니까 이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애가 어딨냐 세상에. 또라이잖아. 미안하다. 오늘 학원도 가야 되고 숙제 좀 해야 돼서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계속 거절만 해. 그거 다 쓰레기 같은 놈들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
이렇게 한동 놀다 보면 분위기를 탈 수밖에 없어요. 공부 안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 그래서 뭐 해야 돼? 빡신 학원 다녀야 돼. 이렇게 혼자 2명 이렇게 소수 학원보다는 가능하면 메가스터디 이런 데 다녀. 우리 학원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메가스터디가 좋아요. 여러분 고등학생쯤 되면 메가스터디가 잘 나갈 겁니다. 그래 거기서 최상위 반, 1등급 반, 뭐 서울대 반, 스카이 반, 의대 반 이런 데 가서 수업 같이 들어. 거기 있는 뛰어난 애들과. 아 얘들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나도 수능을 한 방에 잘 쳐서 대학을 가겠구나. 자 만약 고2쯤에 나도 그럼 최상위권 애들이랑 같이 수업해야겠다 해서 메가스터디 가서 입반 테스트 치러는데 떨어졌다. 개병신이에요. 뭐 하려고 그럼 거기 갔어? 막말로 입반 테스트에 통과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의대 가는 거야? 아니잖아. 의대를 가기 위한 최저자 같은 느낌이잖아. 메가스터디 최고반에 아니면 1등급 반, 의대반 이런 데 입반 테스트를 쳤는데 떨어지면 여러분 잘못 산 거야. 그러잖아. 내신 잘 받아서 수능 최저 받아서 대학 가려고 했는데 1등급 반에 못 들어갔잖아. 뭐 잘못하고 있는 거 맞잖아. 그럼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야지. 그러니까 그런 데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어쩔 수가 없다. 외곽 빠지면 편해지는 게 없어요. 유리해지는 거지. 내신에서. 대신에 불리함이 생기는 거. 면학 분위기에서. 무튼 그런 얘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외곽으로 빠지는 게 정답은 지금 아니야. 심지어 너는 재수를 하게 되면 그 밑에 학년 애들이 뭐야? 그 밑에가 수능이 처음으로 또 바뀌어. 넌 불편해져. 본질은 변하지 않아. 수능 잘 본 놈이 대학을 가. 그러니까 뭐 수능 평가 방식이 좀 바뀌고 그 다음에 뭐 교육 과정이 좀 바뀌고 해봤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공부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수능이 사실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문제는 너는 상대평가로 내신 성적이 나왔는데 이 바로 한 살 밑에 있는 현재 중학교 2학년 애들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내신을 받게 된다는 점이죠. 그 새끼들은 절대평가로 너보다 상대적으로는 좋은 등급을 가지고 너와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너는 재수에서 불리해진 거지. 이거는 근데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분위기상 절대평가로 이대로 넘어가면 거진 100%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보다 좋은 성적을 받게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A, 중학교에서 A 받아봤잖아. A라는 등급이 받는 애들은 15% 가까이 됩니다. 많은 학교는 20%도 되고 적은 학교는 7, 8%인데 아무리 적은 학교여도 7, 8%는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A를 받은 새끼 중에는 1등급도 있지만 2등급도 있고 조금 시험을 쉽게 내는 학교는 3등급인 놈도 A는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3인 애들은 1등급, 2등급 나눠져 있지만 이게 까딱하면서 내년으로 넘어간 애들은 그러니까 니는 불가능해. 너 1년 꾸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중2인 애들은 자동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은 절대평가 되어 있을 거고 와, 나 원래 3등급이어야 되는데 A네 이러면서 A 받고 대학 갈지도 모를 얘기죠. 물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절대평가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 다른 새로운 기준이 생길지도 모르고 대학교에서 그냥 애들 받진 않을 거 아니야. 의대쯤 되는데 A가 전교 24등인 거 A인지 1등급 A, 전교 1등인 A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뭔가 대학도 수를 쓸지도 모르는데 그게 2027년 8년에 바로 정책이 마련되고 제도가 마련되고 다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잖아. 너 100% 재수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유리해질 게 딱히 없는 거죠. 불확실성에 몸을 던져야 되잖아. 개인적으로 지금 중3들에게 외곽으로 빠진다는 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예요. 현재로서 지금 제일 피해야 될 건 재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교육과정이 바뀌고 그냥 교육과정 바뀌고 끝이 아니라 얘들은 애초에 내신 등급이 절대평가로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로 성적을 받아왔던 여러분 입장에선 불리할 수밖에 없죠. 선생님, 개 뜬금없이 재수하면 저희도 절대평가로 성적을 평가받을 수도 있지 않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야, 지금도 학교 절대평가 다 나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절대평가 공개돼. 그래서 15% A 이런 것도 쌤이 정보를 알고 있는 것도 공개가 다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그냥 검색만 해도 다 나와요. 그건 교규 알림이 들어가서 파일 다운받아서 까보면은 몇 % A였다, 몇 % B였다. 지들이 다 공개합니다. 학교에서 그거 공개해야 되거든요. 공개해야 돼, 그거는 비율을. 어차피 4%가 1등급이, 7%가 2등급이 다 정해져 있지만 A가 몇 %인지는 공개해야 돼. A가 52%인 학교가 있다. 그럼 이 학교는 시험을 개똥같이 쉽게 낸다는 소리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이따위 학교에서 1등급을 찍었다는 건 의미가 있겠냐? 좀 더 운이 좋았던 놈, 실수를 절대 안 한 놈, 이런 거겠지만 시험 자체는 쉬웠다는 얘기지. 능인고가 시험 뒤지기 어렵거든요. A가 0.4%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 받은 새끼 중에도 환산 점수가 90점이 넘는 놈이 거의 없다는 소리죠. 300명도 안 되는 학교에서 0.4%니까 몇 명 안 됐다는 소리죠. 90점을 넘는 놈.
나머지 다 80 몇 점대로 1등급인 거예요. 그건 이제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렇게까지 어렵게 내는 건. 자, 아무튼 네가 만약 절대평가로 환산된다고 하잖아. 그렇게 되면 구태여 존나 쉬운 학교를 간 이유가 딱히 없지 않나? 만약 재수했을 때 나의 1.4였던 상대평가의 아주 아름다운 높은 등급이 그냥 A로 환산돼 버린다고 하면 구질할 떨 것 같으면 대륜고 가서 A 받아도 되는 거고 경북고 가서 A 받아도 물론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래도 대륜 경북에서 A 충분히 받았을 애가 굳이 1.2, 1.4 이런 거 찍으려고 외곽으로 빠졌던 건데 재수하게 돼가지고 밑에 애들이랑 똑같이 절대평가로 평가받는 상황 오면은 불편한 거 아니야? 유리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 재수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야. 현 중3은 안타깝지만 재수를 하면 힘든 시대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 중2는 꿀 빠는 세대는 아니지만 불확실성에 몸을 던진 세대예요. 이미 던져져 있습니다. 걔들은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걔들은 수능이 바뀐 수능 쳐야 되고 절대평가로 내신 받아야 되고 아무도 몰라. 대학 입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 하지만 여기서 공부를 좀만 더 열심히 하면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은 있겠습니다.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기 전에 여러 가지 허점을 메우기 전에 빠르게 등급 잘 받아서 A 따다다 찍어놓고 일단 대학부터 가는 거야. 뭐 그 다음에 입 싹 닫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래서 외곽으로 빠질 바에는 저는 까짓거 차라리 내아가 진짜 도저히 대륜 경북에서 1, 2등급, 2등급도 못 빠질 상황이다. 하고 이거 외곽을 생각해 봐야 된다면 저는 이런 고민까지 내볼 것 같아. 자퇴는 아니고 1년 그냥 꿀자. 유학 갔다 오자 이거지. 이 기회에 유학 가서 그냥 영어도 좀 미리 배워놓고 회화 좀 해놓고 듣기 빡 뚫어놓고 단어도 좀 공부 좀 하고 이렇게 딱 미국식 사고방식도 살짝 맛을 좀 보고 1년 정도 어학연수 딱 다녀와서 돌아와서 뭐 하면 돼? 현중이랑 같이 고등학교 다니는 방법이 있잖아. 차라리 이게 저는 나을지도 몰라요. 어차피 불확실한 미래에 몸을 던질 거라면 한번 고등학교 3년 내내 상대평가 치게 잘 치겠다 지랄 연병 떨어가면서 개고생해놓고 수능 봤는데 결국 뭐야? 재수네 해가지고 불확실한 몸을 던지는 것보다 지금 그냥 시원하게 유학 갔다 와서 영어 공부, 국어 공부 딱 해놓고 후내년을 도모한다 이거지. 1년 꿇고 학교 다니는 방법도 있다니까? 가능하잖아. 안 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정상적이진 않죠 보통. 맞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는 비수능고 빠지는 건 별 답이 없는 것 같고 시험이 가장 노멀하고 깔끔한 학교들인 남자애라면 대륜고 인원수가 가장 많아요. 또 근방 학교에서. 또 여자라면 정화여고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해화는 안 된다. 해화도 좋고 정화도 좋고 대구여고도 다 좋은데 왜 정하냐면 문제를 제일 깔끔하게 잘 내요. 뒤지기 어려운 것도 안 내고 너무 시간 오버되게 힘들게도 안 내고 그냥 깔끔하고 좋습니다. 딱 좋아요. 이런 시험지가 완벽한 시험지야. 대륜고 시험지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시험지입니다. 잘못 내는 일도 거의 없어. 시험이 어렵다 쉽다는 상관없어요. 물론 중요하죠. 내가 어려운 문제를 잘 풀 수 있느냐. 아니면 나는 실수를 많이 하는 대신 어려운 문제를 잘 푼다. 그럼 어려운 시험지를 푸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나는 어려운 문제는 잘 못 풀어서 실수를 거의 안 할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하면은 상대적으로 시험이 조금 쉬운 학교 가서 어려운 건 좀 못 풀더라도 실수 절대 안 해서 점수 제대로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본인 상황, 선택. 맞나? 성향에 따라 선택하는 건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학교가 뭐야? 학교가 시험 난이도를 오락가락 내는 겁니다. 어떨 땐 어렵게 내고 어떨 땐 쉽게 내고 물론 중간이 너무 생각보다 이제 애들이 좀 잘 쳐버려서 시험 성적이 좀 높게 나왔다. 상대적으로 쉬웠다. 그럼 기말을 조금 어렵게 낸다는 건 예상 가능한 일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매 학기, 매 시험마다 오락가락 쳐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애들이 힘들게 하는 일이야. 쌤이 말로는 이번에 어렵게 낼 거다 어렵게 낼 거다 했는데 까보니까 쉽게 나왔고 이 새끼들이 쉽게 냈다잉 하면서 이건 쉬워 여러분 충분히 공부하면 1등급이야 이지랄 해놨는데 문제 13개가 뭐 고난도 킬로 나와있고 이러면 안 돼. 그냥 쌤은 평소처럼 딱 그 정도 냈어. 그냥 뭐 객관식 한 15개 쭉 어려워지게 나왔고 객관식 14, 15분 정도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 다음에 단답형 2-3개로 변별력 확실하게 주고 서술형 2-3문제 딱 넣어서 서술형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지 딱 보고 이게 대륜고야. 이게 대륜고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에요. 물론 대륜고라고 해서 시험지 오류를 한 번도 낸 적은 없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내린 적도 있고 나쁜 놈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근데도 좀 적은 편이고 문제도 깔끔하게 잘 냅니다. 100개 낼 때 내더라도 숫자 잘 바꿔서 내고 이러지 문제를 바꾸거나 이러진 않아. 왜? 위험한 짓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좋은 학교라고. 인원수도 많고 5성은 안 돼. 5성은 안 돼. 인원수가 적어. 모두가 지망하는 학교도 아니야.
애초에 5성이 의대를 잘 보내는 건 운 좋게 대륜 1지망, 경신, 뭐 경북고 2지망 이렇게 했던 애들이 대거 떨어지면서 5성고에 흡수되다 보니까 5성고에서 한 번씩 의대를 잘 가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지, 5성고가 대단히 애들을 잘 교육하고 관리해서 간 게 아니에요. 5성고는 시험 문제를 존나 이상하게 냅니다. 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오락가락 난이도가 일단 있고, 그거보다 더 심한 건 문제를 잘못 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게 제일 나쁜 놈들이야. 아니면 오락가락도 할 수 있어. 사람이다 보니까 난이도 좀 실패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작년 생각해서 문제 이 정도 했는데 애들 생각이 너무 못하네, 생각이 너무 잘하네, 이럴 수는 있잖아. 그 정도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작년에 비슷하게 내긴 했는데, 근데 비슷하게 냈으면 어쨌든 그거에 맞춰서 준비한 애들은 딱 좋잖아. 근데 시험 문제를 잘못 내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새끼들이 시험 문제를 4개나 잘못 내놓고는 그건 시험 시간에 2개를 수정하고 2개는 나중에 알면 어떡해. 그게 무슨 시험이야. 뭐 시험 문제 2개 풀다가 시간 날린 놈을 어떻게 하고, 그냥 복수 정답 처리 이지라고 넘어가 버리면, 그거 아이고 좀 이거 어려운데 하고 넘어가서 그냥 대충 찍지 했는 놈은 다 이득고, 이러면 그게 무슨 시험이냐고. 애들 목숨 걸고 시험 치는데 시험 문제 잘못 쳐내? 안 돼. 대충 내? 그 세개 다 쳐주게. 물론 학교 교사가 시험 문제 내는 기계도 아니고 그것만을 하는 업무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5성고를 싫어하는 거예요. 해화여고도 그렇고요. 정화도 가끔은 시험 난이도 조절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할 때 하더라도 평균 28점 이딴 거 만드는 학교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하게 어렵게 내면 안 돼. 실패했을 때 이상적인 건 생각외로 평균이 높네? 100점이 생각외로 한 3, 4명만 나와야 되는데 12명 나왔는데, 이런 건 실패했단 거야. 문제를 나름 이 정도면 애들이 좀 어려워하겠지 하고 냈는데 애들이 잘할 거지. 그럼 애들이 잘했던 거고 열심히 한 거지, 이게 뭐 쌤이 엄청나게 잘못한 건 아니야. 이럴 때는 기말을 조금 더 어렵게 내서 조절을 하면 되니까, 세분화시켜서 조절하면 되니까. 근데 이런 실수를 해화랑 정화가 가끔 저지르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를 깔끔하게 내고 좋다고요. 또 해화보다는 정화가 좋습니다. 해화는 너무 언덕이 있잖아요. 자, 물론 난 남자니까 고민할 게 없겠죠. 영상을 보게 될지도 모를 이제 하민이는 그렇다. 개인적으로는 정화여고를 추천한다. 대구여고의 장점은 뭐야? 평지에 있다는 거죠. 자, 어마어마한 장점이죠. 정화여고는 언덕을 하나는 올라야 되고, 해화여고는 긴 언덕을 한참 올라야 됩니다만은, 대구여고는 지하철역 내리면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평지에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장점. 너 3년 동안 다녀야 돼. 매일 가야 돼. 등산 매일 하고 싶지 않으면 해화는 안 된다 이거지. 자, 하여튼 대구여고의 단점도 있겠죠. 시험 문제가 좀 어렵고, 약간 교육과정 외적인 거를 좀 내는 경향이 좀 있고, 그런 게 좀 단점. 시험 문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잘 고려해서 본인 성격을 잘 보고, 어떤 학교에 진학이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 만약에 어떤 선택을 했고 가게 되면 그에 맞춰서 공부 계획을 좀 세워야 되고, 근데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어느 고등학교를 갔더라도 잘하는 놈이 가는 거고요. 열심히 한 놈이 좀 더 좋은 대학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 오늘 집에 가서 엄마랑 하루 이틀 정도 누나의 상황도 보고, 나의 상황도 한번 보고, 어머니랑 대화도 좀 해보고, 아버지가 대화도 좀 해보고, 아니면 너 스스로 생각을 해보든지, 그런 기회가 하루 이틀 정도 있으면 딱 좋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한 여름방학 때 특강을 그럼 맞춰서 할 거 아니야. 이런 고등학교를 가야겠다.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많이 볼지, 아니면 연습을 좀 더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나 영어 국어가 너무 안 되니까 영어 국어 이런 걸 위주로 할지, 그런 걸 고민을 해서 스케줄을 딱 짜서 여름방학 딱 지나고 나서 다시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거야. 내가 제대로 여름방학 때 스케줄을, 과업을 잘 수행했는지, 이런 스케줄을 잘 견딜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생활을 3년 정도 해야 되는데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래갖고 빡신 학교를 가는 게 맞겠다 나는. 아니면 그래도 내신을 일단은 좀 더 잘 따두는 게 좋겠다. 그럼 외곽 가셔도 돼요. 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판단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공부야. 3개월 내도록 학교를 어디 가는 게 좋을까요? 고민해서 뭐 하게. 1지망, 2지망 쓰는 날은 딸랑 하루 주어져 있고 그날 그냥 써서 내면 돼. 2, 3일 정도 고민해서 엄마는 그때 가서 고민해. 사실 안 늦어. 미리 정보를 좀 알아두고 상황을 대처하려고 하는 거지, 그때 가서 고민해서 써도 변하는 게 없어. 그거 쓰면 뭐 어쩔 건데, 떨어지면 어쩌게. 1지망 대륜, 2지망 경보 이거다 해서 딱 썼는데 떨어져서 5성고 가야 돼. 뭘 어쩌게. 뭐 불 지를 거야? 교육청 가서 이거 아니야, 내 계획이야, 달라, 나 빨리 대륜고로 보내줘. 근데 보내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 5성고 가야 되면 5성고 가셔야죠. 뭐 어떡합니까?
그런 게 너무 싫으면 경신고 쓰는 수밖에 없죠. 경신고는 쓰면 보통 갑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인구수 미달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륜이 그나마 인구수가 많기도 한데 여전히 미달이거든, 걔들도. 옛날 550명씩 다녔던 거에 비하면 너무 적지. 근데도 지금 다른 학교에 비하면 워낙 많기 때문에 거의 2배잖아, 쉽게 말하면. 많게 치면 거의 2배거든. 대륜 쓰면 튕길 확률이 좀 높긴 해. 근데 그래도 확률 한 5, 60% 된다 치면 써볼 수 있잖아. 5, 60%도 안 해? 이 정도면 아주 회자인데? 자, 하여튼. 근데 실패할 확률이 4, 50%는 된다는 거죠. 근데 실패하면 뭐 5선고 다니면 되죠. 5선고는 뭐 학교가 아니야? 뭐 개똥통 같은 거야? 뭐 그런 건 아니야. 다만 단점이 명확하게 있긴 하니까 이걸 알고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바꿔 말하면 우리 학교는 시험이 좀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내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면 만약 문제 딱 풀었는데 잘 안 되잖아. 일단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 풀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근데 일단 넘어가서 일단 한 바퀴 다 돌고 그 다음에 한번 눈치 살짝 보고 애들 왜 잘못했다 얘기하는 놈이 없나? 살짝 보고 도저히 좀 막막하면 내가 먼저 쌤한테 이거 문제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물어보고 이런 대처를 최대한 하고 일단 이상하다 싶은 건 넘어가면서 문제를 풀고 왜? 기대할 수 있잖아. 이상한 문제를 나중에 복수 정답 처리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일단 거기에 시간을 너무 안 쏟는 게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전략을 세울 때 문제가 좀 이상할 것 같다는 느낌. 그렇다고 해서 5개가 이상한데 이리지랄 하지 말고 해야겠죠. 5개씩 이상해? 그럼 네가 이상한 거야.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자. 근데 알잖아. 본인 수준을. 내가 이 정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하지? 이거 그냥 이렇게 풀면 충분히 나오는데 왜 안 되지? 이러면은 문제가 잘못 나왔거나 왜 답이 없지? 이러면은 문제가 좀 잘못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잖아. 그럴 때는 넘어가는 전략을 세우는 거죠. 시험 칠 때 빡빡하게 치기보다는 그렇게 약간 이건 문제가 이상할 가능성이 좀 있겠군 하면서 치는 게 유리한 시험 방식이지. 절대 한 문제 15분씩 써서 와 이거 뒤지겠네 왜 안 나오지 이지랄 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는 거지. 우리 학교 특성을 알고 있으니까. 5선고 간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5선고 가면 대륜고 갔으면 의대 갔는데 5선고 가서 의대 못 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럴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네가 그에 따라서 준비가 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재수 없는 일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살다가. 그런 게 운이 나쁘게도 고등학교 입학해서 있었던 거야. 그럼 뭐 다시 태어날 거야? 땡깡 피울 거야? 교육청에 불 질러? 차라리 그렇게 절실하면 교육청에 미리 전화라도 하지 그랬어. 저요 진짜 꼭 대륜고 가야 되거든요. 저 진짜 근데 나 못 가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러면서 이렇게. 아니면 주변 사람들 빨리 알아봐. 교육청에 아는 사람 없나? 나는 이게 유튜브에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나 제 동생이 고등학교 다녔다 한 15년 전쯤에는 큰아버지가 교육청에서 일을 하셨었어요. 그러시다가 나중에 이제 교직 이수도 하고 해서 교직도 하시고 했는데 그때 당시 교육청에서 일을 하셨어. 높은 자리는 아니었겠죠. 높은 자리였으면 계속 교육청에서 일하셨겠죠. 그죠? 지금은 이제 공업고등학교나 이제 이런 데서 교사하고 계시다가 지금 퇴직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할 때 아버지가 큰형한테 이제 큰형이지 큰형 큰아버지는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큰형이잖아. 형 이거 혹시 이렇게 좀 고등학교 갈 때 대륜고로 배정할 수 있게 조금 도와줄 수 있나? 아니면 그게 혹시 가능하냐는 식으로 물었는데 큰아버지가 나도 모르겠다. 내가 뭐 담당도 아니고 근데 한번 얘기는 해볼게. 이런 식이었어요. 된다 안 된다 나도 몰라. 근데 할 수 있는 건 해봤다는 거지. 이게 이상한 건 아니야. 뭐 이상해? 아니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왜 안 해? 이거 이상한 거 아니다. 자 그래서 큰아버지가 뭐 담당자한테 부탁을 했는지 아니면 조금 이제 도움을 주셨는지 뭔진 몰라요. 어쨌든 전 대륜고에 갔습니다. 야, 못 갈 수도 있었겠지. 큰아버지가 별 힘이 없어가지고 못 갈 수도 있는 거. 안 돼. 누가 이런 신성한 이제 뭐 입시 배정에 맞지? 그런 청탁이 끼어들어. 안 돼! 하면서 거절당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운이 좋았을 때 갔는지 부탁을 했을 때 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전 대륜고에 들어갔고요. 제 동생도 큰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걔는 애초에 대륜 중이었기 때문에 또 가볍게 대륜고에 갔더라고. 성적은 안 좋았습니다. 8등급 이런 거. 그냥 대륜고가 좋아 보여서 간 거지 우리는. 자, 뭐 하여튼 부탁을 해. 이상한 거 아니잖아. 알아봐. 알아는 볼 수 있잖아. 그럼 뭐 오래 걸린 것도 아니고 엄마 우리 집안 사람 중에는 교육청이나 아니면 이쪽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 없어? 알아볼 수 있잖아. 이상한 거 아니야. 무리한 부탁을 하면 이상한 거지. 나 무조건 대륜고 가야 돼. 이거 못하면 큰아버지 나랑 척지는 거야. 이 줄 알면 이 새끼가 또라이죠. 부탁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 근데 큰아버지가 근데 거절하는 건 큰아버지 몫이잖아. 근데 나가 봤을 땐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건 좀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인데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하면은 아 그래요 하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아 큰아버지 개쫌팽이 이지라면 그냥 내가 이상한 거고 부탁은 할 수 있는 거고 거절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큰아버지도 그 얘기를 듣고 다른 분들에게 좀 담당자에게 약간 얘기는 해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담당자 좀 곤란한데요 이런 건 하면은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줘 하는 거고 근데 담당자 뭐 그 정도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하면서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까놓고 여기서 아빠가 의사면 너 아플 때 아빠한테 진료 받을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럴 거잖아. 아빠가 만약 수의사야 근데 우리 집 개 키우는데 걔가 아파 그럼 누구한테 가? 동네 병원 일단 가? 아빠가 보면 되잖아. 우리 친척 중에 예를 들어 디트로 사장 있다 치자. 그럼 내가 취직할 때 디트로 사장분한테 가서 평소에 커뮤니케이션 잘 해놓고 관계를 잘 쌓아놓은 다음에 혹시 제가 일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있을까요? 부탁 정도는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쓸 때 다 인맥하는 거야. 이제 과한 인맥 사용으로 무리한 부탁을 하면 그건 이제 청탁에 가깝지만 부탁까지는 이제 가능하다. 내가 가진 능력 인간관계를 활용하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이걸 너무 이상하게 받아보면 안 돼. 애초에 팔은 안으로 굽게 된 거, 피는 물보다 진한 거고 같은 색깔의 치마면 이제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인 거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 상황이 이래. 나중에 이제 4년 뒤에 우혁이가 알바자를 알아보는데 신사고에 쌤이 아직도 수업을 하고 있어서 보조 강사를 뽑아. 우혁이가 지원을 했네. 우혁이가 또 보니까 고등학교도 괜찮게 다녔고 수업도 열심히 했고 성적도 좋았대. 그걸 어떻게 알아봐? 대학을 보면 알 수 있지. 너 이야 의대 수의대 갔구나. 이야 내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그냥 학생 A 대학생 A, B 이게 2명 더 왔어. 면접 3명을 봐. 우혁아 미안한데 A, B가 공짜로 일을 주겠다. 그러면 A, B 뽑지 나도. 대가리 총 맞았으면 얘들이 무료 봉사하겠다는 내가 뭐 거절할 이유가 있나? 자 근데 A, B가 그럴 리는 없잖아. 다들 10,000원, 20,000원씩은 받아야겠다. 시금 15,000원일 때 뭐 4년 뒤에 15,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15,000원 받아야겠대. 줘야지 뭐 어떡해. 값은 비슷해. 다 15,000원이야. 서울대래. 서울대는 안 뽑지. 왜? 이 새끼 학기 중에 꼭 일해야 할 거 아니야. 필요 없고. 경대 의대래. 근데 너는 경대 수의대. 경대 의대가 좀 더 나아 보이는데 근데 그건 몰라. 그 정도쯤 되면 사실 능력은 이미 충분해. 그러면 내가 이제 뭘 봐? 이거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우혁이의 특성을 내가 어느 정도 알잖아. 물론 일할 때 좀 좋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 이런 부분 잘 하겠다. 이런 거는 아주 잘 하겠군. 또 내가 이미 아는 사이니까 부탁하거나 뭔가 시킬 때 조금 유리한 것도 있겠다.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잖아. 검증이 되지 않았잖아. 단점조차 뭔지 모르잖아. 장점조차 내가 뭔지 모르잖아. 물론 그걸 최대한 이력서에 잘 써왔겠지만 솔직히 이력서 한 장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자, 그래서 나는 여기서 우혁이의 손을 들 수 있는 거죠. 물론 잘 아는 사이니까 안 뽑을 수도 있는 겁니다. 불편한 상황을 안 겪으려면 그런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우혁이를 자를 상황이 아닌데 우혁아 미안하게 됐다 이러면은 좀 불편할 수 있잖아. 근데 모르는 사람은 가세용 하면 되니까. 그런 건 케바케지만 면접 보러 왔는데 우리 아들이 와 있으면 뽑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성적 미달인데 내가 뽑았다. 그럼 내가 범법자지만 우리 아들도 통과했고 쟤도 통과했고 얘도 통과했고 면접 때 충분히 잘 했어. 그럼 내가 얘한테 손을 들어줄 수는 있는 거잖아. 물론 철저한 아버지여야 되고 논란을 완전히 잠식시키기 위해 나는 손을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당당하게 얘가 합격하면 능력껏 인정받은 거고. 근데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못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저는 다른 대학 가래 새끼야 할 수도 있겠다. 내가 교수인데 우리 애가 만약에 우리 대학에 오고 있다 왔어. 뽑을 수도 있지. 내 아들이니까. 근데 그런 논란에 휘말린 게 전혀 싫다. 이러고 아들도 애초에 그랬으면 아들이 지원을 안 했겠죠. 무튼 그 이상한 것들은 아니라는 거지. 자, 등차 수열이래요. 세근이. 근이 원래 알파, 베타, 감마인데 등차 수열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잡기보다는 알파 더하기 D, 알파 더하기 2D라고 잡으면 문자를 2개로 줄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좀 더 현명하게 중간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뺀다, 더한다를 하면 문자도 줄일 수 있고 계산도 좀 더 편리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리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생각해서 해보라고. 합 뭐야? 3알파잖아. 근데 합이 뭐야? 3이지. 알파가 1. 둘곱이 뭐야? 둘씩 곱해. 1-D 곱하기 1. 1 플러스 D 곱하기 1. 1-D, 1 플러스 D. 1-D제곱까지 했는데 뭐 돼야 돼? 마이너스 6 돼야 돼.
3-d제곱이 마이너스 6이래. 따라서 d제곱은 9d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요. 야, d가 플러스 3이든 마이너스 3이든 중요하지 않죠? 크냐 작냐의 순서가 바뀐 것 뿐이죠. 따라서 d는 3이므로 세근은 1 마이너스 2 4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이제 세근을 곱한 게 마이너스 8인데 이게 뭐여야 돼? 마이너스 k여야 되니까 k는 8이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빠르게 개념만 쭉 정리하고 마무리해보자. 등차 수열의 합. 최근에 이제 중3 애들이 시험이 다 끝나면서 1학기 기말까지 성적이 나오면 사실상 2학기 기말이 큰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의 중학교 생활에 성적표가 나온 시점이고, 어떻게 보면 물론 완전한 성적표는 이제 2학기 끝나야 나오는 거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사실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왔다는 건 대충 알 수 있는 시기니까 슬슬 고등학교 진학을 생각해 볼 때가 됐고, 어떤 식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게, 또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의대냐 아니면 그냥 단순 상위권 공대냐. 상위권 공대가 쉽다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의대가 좀 더 뚫기 힘든 건 사실이니까 현재로서 그런 것들을 모두 고민해서 고등학교 진학을 좀 해야 될 때고, 2028년도 수능이 변하고 절대평가가 되고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내가 내 다음 해에 애들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보통 모르더라고요. 중3이면 부모님들도 잘 모르고 애지간히 입시 설명회 다니면서 보는 게 아닌 이상 잘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학년에는 자기 학년이니까 대년에까지 생각하진 않잖아.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외곽으로 빠지면 재수까지는 보통 생각을 많이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재수라는 상황이 지금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다 등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좀 길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자기 성향 맞춰서 대학 선택, 고등학교 선택은 제일 맞는데 고민을 좀 해보시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자, 공식은 2분의 n 첫째 항 더하기 n번째 항이죠. 등차 수열은 애초에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할 수 있으면 왔다니까. an을 첫째 항 더하기 공차에 n-1로 한다 치면 2a1 더하기 n-1d가 되는 거죠. 이걸 잘 보면 알겠지만 이거 2분의 n 곱해져 있기 때문에 상수항이 없어요. 다시 2분의 d n제곱 더하기 a1 마이너스 2분의 dn이라는 하나의 2차 함수가 되는데 상수항이 0이라는 점입니다. 0 넣으면 0 나왔다는 얘기죠. 자, 상수항이 0인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뭐가 이것이 하나의 2차 함수 모양임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등차 수열의 한 문제를 풀 때 2차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뭐 고난도 얘기, 나중에 수능 기출이나 모의고사 기출 풀 때나 얘기지. 지금은 그냥 단순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긴 하죠.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근데 넘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더 설명하고 넘어가자. 합이 주어질 때 an 구하기. sn에서 sn-를 빼면 뭐야?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뭐야? an이다. n번째 항이야.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더한 것에서 1항부터 n-1항까지 합을 더한 걸 빼면 n번째 항만 남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S0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n에 1을 넣으면 S1 빼기 S0가 돼버려요. 좀 문제가 생기겠죠. S0는 S0 0인데요. 에이, 그러니까 그거는 등차 수열일 땐 그렇고, 보통 제대로 된 수열이면 S0는 0이 나와야 정상인데 SN이 주어져 있는데 S0 0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다. 분명히 아닐 수 있다. 자, 그런 상황일 때는 따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A1은 S1으로 준다. 첫째 항까지 합이 바로 첫째 항이겠죠. 요거 필수 꼭 기억해야 돼.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풀지 말고 차라리 무지성으로 할 거면 무조건 저렇게 해. 무조건 n번째 항은 an은 sn 빼기 sn-인데 이 이상만 하고 첫째 항 따로 무조건 확인하는 거야. 운 좋게 같으면 땡큐 하면 되는 거고 보통 다르게 나오겠죠. 특히 여러분 틀렸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 어려운 문제라든지 학교 시험인 경우에는 100%입니다. 거의 다르게 나옵니다. 첫째 항 따로 계산해 줘야 돼요. 이거 신경 안 쓰면 바로 나가리다. 힘들게 풀어놓고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 첫째 항은 반드시 따로 확인한다. 좀 빨리 확인하는 방법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선님 여기 1 넣었을 때 값이 얘랑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0가 얘랑 똑같으면 S0가 0이면 되죠. 따라서 S0가 0이면
AN은 SN 빼기에 SN-1이다. 뭐 n이 1 이상일 때도 성립하니까 사실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써먹어도 되겠습니다. 딱 보자마자 S0가 0인가? 0이네? 오케이 하면서 바로 접근하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해. 첫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하는 등차 수열이 되는, 첫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하는 수열 AN이 되려면 이지라고 쓰면 S0가 0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를 좀 수월하게 풀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 요거까지 중요 기억해 두시고 합공식 이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첫째 항은 3이고 공차가 있는데 끝항 41. 그러니까 이게 몇 번째 항인지는 알아야 내가 더하기 할 거 아니야. 둘의 차이는 38만큼 나고 19번째만큼 더했으니까 20번째 항이죠. 다시 이걸 보면서 첫째 항을 2n 더하기 1이라고 써놨으면 n에 20 넣은 거구나 하면 되겠죠. 따라서 S20은 항의 개수가 20개고 첫째 항 3, 마지막 항 41이었습니다. 항의 개수 찾으려고 확인한 거지.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은 아니까. 첫째 항은 50, 끝항은 뭔지 몰라 0, 마이너스 10. 근데 뭐야? 합이 220이에요. 그러니까 S는 n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220이래요. 공식에 의하면 2분의 항의 개수에다 첫째 항 더하기 끝항이죠. Oh my gosh. 엄마 갓. 자, 20이죠? 그럼 n은 11인가요? 아하, 11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더라. 10D가 마이너스 60이니까 D가 마이너스 6이네요. 공차는 마이너스 6이면 그렇게 되겠다. 10항 구하는 건데 그냥 11항에다가 공차를 한번 빼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네요. 뭐 일반항 구해놓고 찾아도 되는데 10항에다가 공차 한번 쓱 빼면 괜찮아요. 역시나 사이에 숫자를 낀가 여놨습니다. 4, x1, x2, xn, n개를 낀가 여놓고 34까지였다고. 네, 보셔야 될 건 이걸 A1, 이걸 A2, 이걸 A3로 보시고 이걸 AN 플러스 1, 너를 N 플러스 두 번째 항으로 봐야 돼. 다시 두 개 있었는데 n개 낀가 여놨으니까 N 플러스 두 개의 항이 존재하는 수열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N 플러스 두 개의 항이 존재하는. 그래서 첫째 항과 끝항을 저렇게 주고 다 더해놓고 뭐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공차가 어쨌든 그거래. A, N 플러스 2는 A1에다가 N 플러스 1, D를 더한 것인데요. 34는 4에다가 N 플러스 1, 공차는 2. N은 14여야 조건을 만족하시겠다. 이게 1번 문제였고요. 2번은 반대야. N이 29일 때 이제 N은 29로 정해져 있어. 그러면 첫째 항은 4로 절정인데 N이 29면 A 31이 34인 거죠. 이렇게 되면 공차가 보면 알겠지만 1이죠. 깔끔하게 1, 공차는 1. 합은요. 항의 개수 몇 개인데 전체 31개잖아. 마지막 항 31이니까 31 곱하기 첫째 항 4고 마지막 항 34인 건 고정되어 있지 않나요? 38을 일어나면 19, 19 곱하기 32. 와, 신난다. 뭐야 이게? 네, 고생하셨어요. 589가 이제 간다고? 자, 아빠네들은 어떤 고생을 한 겁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 다음 예제 8번입니다. 40항 26, 첫째 항부터 40항까지 합이 380인데 첫째 항부터 70항까지 뭐야? 뭐가 이래 이거? 이 문제는 요겁니다. 연립방정식을 풀어란 말이야. 40항은 16이고 S40은 380. 물론 첫째 항과 공차를 알고 이렇게 첫째 항부터 찾고 이렇게 받는 방법도 있어.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의 합이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또 접근해보자.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 너는 편하게 풀거나 빨리 풀려면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미리 찾는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이야. 이거야 이거. 등차 수열은 첫째 항과 공차가 중요해. 합도 마찬가지야. 첫째 항과 공차로 다 표현 가능해.
그러니까 둘 다 첫장과 공차에 관한 식으로 바꿔보면 네가 16인 거죠. 너는요 2분의 40 곱하기 첫장을 2배 하고 공차 39D 더한 게 380 이렇게 해서 2A 더하기 39D 계산한 게 19다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겠다 해도 괜찮다는 얘기. 물론 솔직히 말해서 그냥 S40을 2분의 40 곱하기 A1 더하기 A40 해서 푸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야. 근데 그건 운이 좋게 지금 40이 똑같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A40판 가르쳐주고 S30 가르쳐줬으면 그거 안 맞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이렇게 바꿔서 연립하면 된다는 얘기죠. 연립하면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딨냐. 자, A는 3입니다. A가 3이면 29잖아. 그럼 D는 뭐야? 3분의 1이죠. 이렇게 일반항을 찾아버렸고요. 70판까지 합을 구하래요. 공식 바로 쓸게. 그냥 첫장이 2배 더하기 69 3분의 1 공차를 69번 더 해라. 69번이 뭐야 이 바보야. 69번 더 해라. 69번 더 해라 하든지 아니면 69번이 맞죠. 내가 옛날부터 숫자를 좀 개똥같이 읽어. 69번 더 해라 이렇게. 84번 이거 너무 어렵지 않아? 84개 84번 이건 좀 어려워. 옛날 아버지가 한번 지적하셨는데 되게 어릴 때인데 기억납니다. 제가 근데 중요한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빠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어디 이제 공원 커다란 이제 오벨리스크 탑 같은 거 있고 이렇게 그런 물 막 질질질 나오고 있고 그 막 걸으면서 이렇게 산책 막 하면서 놀러 갔었던 것 같은데 내가 막 달리면서 밑에 돌 같은 걸 살리면서 12개 해야 되는데 12개 이지를 하고 있고 막 이런 느낌이었던 거지. 17개 해야 돼. 17개 하고 있거나 17개. 는 아니겠지. 나도 그렇게 바보는 아니야. 난 그 정도는 다 살렸어. 20몇 개까지. 근데 24개가 맞는데 24개가 맞죠. 근데 24개는 좀 이상한데 나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닌데. 근데 예순을 제대로 못 읽었던 것 같아. 64개 이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이건 또 여러분도 해보면 알겠지. 78개가 좀 더 편하지. 70 뭐라 읽어? 1흔 8개 이렇게 읽기 좀 어렵잖아. 맞지? 그래서 서수랑 기수의 구분을 그때는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럴 숫자를 그렇게 읽냐 똑바로 읽어야지 하는데 69개 이렇게 읽고 88개 84개 이렇게 읽어야지 하는데 무슨 소리라는 거죠 저 아저씨는 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기수와 서수를 읽는 방법이 다르잖아. 나도 근데 섞을 때가 좀 있어. 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닌데. 자, 빨리 봅시다. 자, 이거 약분하면 23이에요. 아따, 막 29네, 이거. 30, 숫자 이거 Y라노. 30 곱하면 1050이거든. 거기서 35를 한번 빼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여기 좀 낫다, 그래도. S10은 150. S20은 500. 150, 350, 550. 답은 1050. 예, S30, 1050 됐다 이거야. 근데 사실 등차 수열은 좀 쉬워요. 바꿔보면 2분의 10개 2A 더하기 9D 150. 따라서 2A 더하기 9D는 30. 딱 써놓고 살짝 잘리네. 딱 써놓고 2분의 20개 2A 더하기 19D 이건 뭐야 이거 500 약분은 50이죠 2A 더하기 19D 50 이렇게 하면 둘이 연립하면 돼. 그냥 D는 10D는 22 D는 2 18이니까 A는 6 이렇게 계산하면 끝입니다. 2분의 30 곱하기 2A 더하기 29D 12에다가 58 더했으니까 이게 70이죠. 70 얘가 1050이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수열을 10개씩 묶어 더한 새로운 수열을 생각해 봐도 괜찮겠는데 이미 예전에 한 번쯤 해본 경험 있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똑같은 개수만큼 묶어서 더하면요 얘들도 새로운 등차 수열이 됩니다. 공차는
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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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합쳐 100D가 되겠지. 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각각 개별적인 수열을 알 필요가 없거든. 너는 뭐야? 150. 이까지 더한 게 500이잖아. 그럼 너는 350이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것도 하나의 항인데 이것이 등차 수열이라는 거죠. 얘가 200만큼 커졌으면 너도 200만큼 커져야 되지 않겠어? 너 550. 따라서 여기까지 전체 합은 1050. 다 더해도 되고요. 여기다가 이걸 더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조금은 쉽게 풀 수 있겠죠. 등비수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저렇게 더해 놓으면 더해진 수열도 다시 한번 등비수열이 됩니다. 자, 저런 방법을 이용해도 되고 등차 수열 같은 경우 워낙에 이지하니까 그냥 뭐 해도 된다? SN 이용해서 계산해 봐도 되겠습니다. 별 문제가 없겠다. 와, 얘 맞나 이거? 예제 9번. 자, 예제 9번은 예제 문제답게 등차 수열을 수열스럽게 풀어서 최대값 최소값 찾은 거예요. 첫 장이 15이고 4항이 48이. 일반항을 구해봐. 33이니까 11n 더하기 4죠. 뭐가 이래 이거. 4항까지 합이 48이구나. 뭔가 이상하더라니. 하하하. 몇 개 안 될 때 이런 방법도 있다. 15 더하기 D, 15 더하기 2D, 15 더하기 3D에서 6D 더하기 60 더하기 6D가 그러니까 D가 마이너스 3이네. 12, 9, 그 다음 뭐야? 맞아? 맞는데? 이게 되나? 21에 2배 하면 40인데? 뭐지? 나 왜 안 맞죠? 60 플러스 6D가 저거니까 D가 마이너스 2네요. 아이고 바보야. 따라서 A에는 마이너스 2가 공차니까 더하기 17해야 첫 장이 15가 되겠죠. 물론 뭐 2분의 4 곱하기 2A 더하기 15죠? 15의 2배 30이죠? 30 더하기 3D 해서 구해도 되고요. 당연히 뭔 짓거리를 해서 구하면 장땡입니다. 언제 처음으로 음수항이 나오는가? 뭐 그가 8번째까지 양수고 9항부터는 음수항이지. 그럼 언제까지 더해야 값이 제일 크겠는가? 8항까지의 합. 즉 SN이라는 2차 함수는 S8, 8일 때 최대다. 참고로 만약에 AN 중에 0이 있으면 같은 상황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SN을 만들었다 치면 공차의 절반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뭐 되냐? 16n이 되던가? 아이 잠깐만 나 이거 헷갈린다. 아 맞네요.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6n이죠? 이게 2차 함수다 보니까 실제 0,0은 못 지납니다. 안타깝지만 못 지나. 비어져 있습니다. 1, 15, 2, 12 뭐 이렇게 지나는 거야. 여기가 뭐야? 16,0인 거죠. 여기가 뭐야? 대칭성에서 8 넣었을 때 S8이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공차가 0인 공차가 아니고 AN의 일반항이 0인 상황이 오면 뭐가 대칭성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대칭축이 4.2 이런 거면 어떻게? 정수가 아니잖아. 실제 SN이라는 건 2차 함수긴 하지만 정수에서만 함수값이 찍히죠. 따라서 대칭축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 즉 대칭축을 반올림 때리시면 금마가 바로 답이에요. 됐죠?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 풀 때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는 거고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SN이 63이 되는 걸 찾아오래요. 이거는 SN 만들어서 아이고 64는요 8 넣었을 때고요 63인 거 찾아오라니까. 근데 야 봐봐라 8 넣으면 64거든. 7 넣고 9 넣으면 63일 것 같네. 아니 맞잖아. 마이너스 n 곱하기 n 마이너스 16이니까 7 같은 거 넣으면 7, 9, 64 9 같은 거 넣으면 9, 7에 63이잖아. 됐지? 요거는 물론 제가 좀 찍듯이 찾아봤습니다. 그냥 이거를 63 해서 2차 방식 풀면 나오시겠네요. 됐죠?
자, 아까 설명했던 수열의 합과 일반항 마지막 내용만 정리해보고 마무리를 좀 해볼 건데. 예제 10번 SN이 잘 나와 있습니다. n제곱 더하기 2n. 정석에 의하면 SN에서 SN-를 뺀 게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하는 경우고, n제곱 더하기 2n에서 n-1의 제곱 더하기 2배 n-를 뺀다든지. 물론 난 조금 더 센스 있게 계산을 하겠다 하시는 분은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로 쓰시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차이까지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저걸 정리를 해주면 정리가 좀 되겠죠. 자,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2차 함계수의 2배가 공차예요. 그 다음 뭐해? 여기서 이거 빼면 됩니다. 어머나! 여기서 이거 빼면 1이잖아? 그래서 2n 더하기 1입니다. 물론 이게 언제 n이 2 이상일 때. A1을 따로 구해야죠. 근데 A1은 1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하면 3이야. 뭐야? 같네? 최종적으로 A는 2n 더하기 1입니다. n은 1 이상이다는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죠. 2 이상일 때는 구분해야 되니까 쓰는 거. 다시 S0가 뭐야? 0이었지.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계산 딱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SN은 이번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3이잖아. 즉 3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이 좀 다르죠. S0가 0이 아니라는 점이 다른 점이죠. 둘이 빼야 되고 n이 2 이상일 텐데요. 사실 식은 똑같고 3 더해져 있는 거 여기 3 더하기 여기 3 더하면 빼면 똑같기 때문에 위에 걸 좀 베끼도록 하겠습니다. 즉 AN은 2n 더하기 1이에요. AN은 2n 더하기 1. 안 돼! n이 2 이상일 때. A1을 따로 계산해야 돼. 1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3. 그래서 뭐야? 이거 6이야. 이거 답을 어떻게 써요? 첫째 항이 다른데? 자, 그럼 이렇게 쓰면 됩니다. AN은 2n 더하기 1이다. 언제 n이 2 이상이면 말이야. A1은 그럼 뭔데요? 6이다. 이렇게 중괄 넣쳐서 그냥 따로 써놓으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고, 자, 숙제는 별반 다를 거 없이 요 단원 연습 문제까지만 풀어오고, 첫날인데 뭐 1품은 다음에 합시다. 네. 1품도 할까? 아니야. 또 시험 또 빠지고 이거 또 아파서 빠진 애도 있는데 밀렸던 건 좀 이따 하고 천천히 하고 알겠지? 미리미리 좀 빠진 부분 있거나 덜 된 부분 있으면 채워놔라. 그 다음에 숙제는 연습 문제까지 됐지? 여기까지 할게요.